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천 시내에서 남창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창규 대표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이는 1967년 양띠입니다. 57이라고 네. 봐야죠. 고향은 아버지 고향이 봉화예요. 그러니까 경북 봉화고, 저도 어릴 때 아버지의 그 직업이라고 그럴까요? 실제 이제 시골 교회 목사를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저희 그 시골 교회 목회를 하면은 그 생활비라 사례비가 없어서 실제 저희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셔서 양장점으로 해서 생계를 이어야 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광산이 그 석포 있지 않습니까? 그 재련소, 거기서 양장점을 하셔서 생활비를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 이후로 그 경북 울진, 강원도 동해, 경북 영주, 경북 점천, 울진 이렇게 살다가 중고등학교는 부산서 이제 유학을 해서 중고등학교는 부산서 마쳤죠. 글쎄요, 보통 제가 한의사인 관점에서는 제가 쓴 책이 이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책인데 그 핵심 키워드가 파동이에요. 파동이라는 관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동시성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천의 인연은 필연적이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대여섯 살 때 강원도 동해 사마에서 살았을 텐데 신장로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가 지금을 생각하면 그게 화두였던 거예요. 그 고개가 백봉령이었고 그 길을 쭉 이어진 직선을 딱 끄면은 제천이 옵니다. 실제 제천에 지금의 제 아내가 살고 있었던 거고, 또 항상 뭐 어릴 때 뭐 중고등학교 도 마찬가지였지만 야간 자습하다 보면은 내 색시는 어디서 자라고 있을까, 유치원 생활을 자라고 있을까, 초등학생으로 자라고 있을까, 꿈도 야무지지만은 어떤 그런 상황에 생각을 쭉 했었죠. 그런 시절이 결국은 제가 한의대를 들어가고 또 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세명대 학교에서 한의대가 생기고 또 한방병원이 오픈되면서 제가 오픈 창립 멤버로 세명대 한의대 교수로 오게 되면서 제천과 인연을 맺었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선배 교수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셔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부분들이 되니까 어찌 보면 제천은 저의 고향이자 또 결국은 돌아가야 될 마지막 그 종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 강원도 동해 묵호항하고 중앙선인가요? 제천으로 연결이 되죠. 또 영주로 또 연결이 되고 예전엔 철도역을 따라서 이게 되잖아요. 어릴 때 밤기차 타면 맛동산이라든지 브라보콘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래서 제천과의 관계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숙명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죠. 다복합니다. 네. 교육 철학이라고요? 글쎄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뭐 제가 이 한의사를 하니까 이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저의 천직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자녀들도 좀 한의사를 키워보는 그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근데 뭐 그게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못해서 아직 아이들이 결혼은 안 한 상태지만 저와 똑같이 한의사의 길은 가지는 못하지만 또 이 또한 뭐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따로 뭐 거창하게 교육 철학이라 할 건 없고 그저 자가 주어진 그 부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후회를 하죠. 왜냐하면 길을 찾지를 못할 때는 어느 길을 떠났는데 결국은 내가 가야 될 종착역이 서울이라고 한다면은 서울을 가는 과정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치악산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박달재를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탄다, 기차를 탄다, 이런 것처럼 결국은 어느 길로 가든 서울로 가긴 하지만은 그 과정은 평탄한 길도 있겠지만은 힘든 길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서울을 가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게 이쯤 갔으면은 서울이 도착해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잖아요. 근데 실제 인생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는 길을 잃었을 때, 길을 헤맸을 때는, 내가 왜 한의사의 길을 택했을까? 또 한의학이라고 하는 게 특히 동양학문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해요. 그 뜬구름 잡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후회가 되긴 했지만은 결국은 안개가 거친 입장에서는 뭐라고요? 그 환희심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또 제 나름 제 한의사의 30년 인생에서 또 길을 찾았다라는 관점이 되니까 후회가 없죠. 또 인생은 결국은 후회와 미련, 아쉬움이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게 인생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후회를 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후회라는 게 인생의 한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직업을 택하든. 글쎄요,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석사와 박사, 대학원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임상 교수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전문의 과정, 인턴, 레지던트 수련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런 나이에 30도 되기 전에 이제 대학 교수,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를 거쳤지만 실제 그런 입장에서는 제가 관련된 그 분야의 한 우물만 파는 입장이 됐었는데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또 인체파동원리라고 하는 이 치료법과 치료 원리에 빠져서 개원가에 나와서 임상을 한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깊이도 중요하지만 폭넓은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경륜도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대학 강단에서는 갖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한쪽으로 좀 전문성을 가지지만 좀 어떻게 보면 외골수, 편향된 그런 부분들이 교수 생활인데 저는 임상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쌓다 보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는 대학 교수로서 주지 못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교수 생활도 하고 또 이런 개원가에서 임상 생활도 하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저는 감사하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게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실제 정치에만 입문해가지고 직업이 정치인인 분들도 좋지만 실생활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구멍가게에 어떤 창업을 해서 뭔가 어떤 직원도 고용하고 서민의 애환도 경험해 본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좀 더 생활 밀착형인 그런 정치나 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교수만 했을 때와 개원 한의사로서 또 그런 경험을 했을 때의 그런 다양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한의학이라고 하는 역사가 5,000년,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은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침을 놓는 자리를 경락이라고 그래요. 침 놓는 혈자리를 경혈이라고 하지만은 이 경락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관점에서는 한의사들은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무조건 이게 수태형 폐경이야. 그럼 이 자리는 어디니까 어디에 어떤 병증에는 이렇게 기계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한테 예를 들면은 그걸 설명한다는 관점에서는 뜬구름 잡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이런 혈자리라든가 한의학이 가진 근간인 음양 오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언어가 이 파동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라는 관점에서는 한 군데 아픈 통증이 한 군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야구공이 날아와서 뒤통수를 한 대 가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통증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머리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게 10년 전에 야구공에 맞아서 머리가 아파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왔어도 원장님 나 10년 전에 야구공에 머리를 맞았는데 아파 죽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사실이 맞을까요? 양방병원에 갔을 때는 양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해서 CT나 MRI 찍어보고 또는 찍어보지 않더라도 아니 10년 전에 야구공에 맞은 머리 아픈 거랑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야구공에 맞았다면은 벌써 문제가 됐으면 벌써 진즉에 탈이 났을 테니까 그 의미 속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지만은 한의학에서는 뭐라고요? 10년 전에 생긴 사건이나 사고 그런 트라우마나 충격이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 과거와 현재가 이어져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부분도 되고 또 실제 머리 한 군데 아픈 통증이 생긴다면은 그 영향은 어디로 간다고요?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손발, 팔, 다리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돌멩이를 호수에 또는 연못에 던졌을 때 그 파문은 돌멩이는 그 떨어진 부분에서 수직 낙하 운동을 하지만 그 충격은 파문은 어디로 가요? 연못 전체로 가잖아요. 그게 파동이죠. 그 말의 의미는 한 군데의 통증이 한 군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 몸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검버섯이나 티눈이나 관절의 변형이나 또는 일부러 무심코 한 타투 같은 게 그런 충격의 파문이다. 그게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타투 하는 것도 영향이 있나요? 다 있죠. 예를 들면은 지금 립스틱 칠했잖아요. 화장하는 것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글쎄요, 제가 한의원이 잘 되고 했을 때는 제가 제가 모셨던 선생님부터 들었던 말이 너 10년 뒤에 뭐 할래? 20년 뒤에 뭐 할래?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10년, 20년 뒤를 미리 뭐 말을 하냐. 지금 오늘 살기에도 바쁜데 또 내지는 오늘 한의원이 잘 되는데 한의원이 잘 되거나 한의원이 잘 나갈 때는 내일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죠. 오늘만 같아라라고 하는 거죠. 또 내지는 천년 만년 오늘 같은 줄만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하다가 늙어버리는 부분들이 되는데 저도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나이를 먹어간다, 또 늙어간다, 죽어간다라는 관점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의 족적, 흔적,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라는 관점에서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측면에서는 그 흔적이 뭘까? 환자를 많이 본 기록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제가 하는 이 치료, 한의학의 대강인 이런 경락이라든지 치료자리 또는 진단일에 대한 부분을 책으로 한번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은 건데요. 이게 제 삶의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요. 더 이상 뭐 오를 나무가 없잖아요. 오를 언덕이라든지 산이 없다 보니까 그 끝은 뭐냐면은 허무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뻤지만은 그 의미 속에서 사람은 계속적으로 뭐한다? 도전하는 존재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꿈은 이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 늙어버린 늙은이가 되어가는 거죠. 그 의미 속에서는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또다시 뭐라고요? 또 다른 그 신장로 너머의 꿈을 또 향해서 꾸고 도전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그런 꿈을 소년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의미의 일환이 결국은 한의사는 평생을 할 수 있다 하지만은 그래도 평생 한다 하더라도 80, 90, 100세 시대라는 관점에서 제가 늙는다라는 관점에서 죽기 전까지는 늙어가는 과정이 생길 텐데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제가 한 이 치료법으로 같이 함께 늙어갈 수 있는 또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그런 요양원, 힐링센터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공간에 만들어서 치료도 하고 또 같이 담소도 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충북 제천시 내제로 300에다가 제가 하는 장락당, 오랫동안 즐겁고 행복한 집, 또 실제 장락동이 또 있고 장락사가 있잖아요. 그 공간에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그걸 이제 해놨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채워나가는 게 이제 제 일인 거고, 10년 뒤에나 20년 뒤에는 여전히 한의사로서 이 자리에 있을 거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일반적으로 한의사라면은 치료율에 목을 매죠. 예를 들면은 권투 선수라고 하면은 몇 번 싸워서 전적이 몇 점 몇 승입니까? 라고 한다면은 100번을 싸웠다면은 어떤 승패를 가지고 싶을까요? KO승. 예. 100전 99승, 1무 0패,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100번 싸워서 99승을 하려면은 어떤 스파링 상대를 만나야 될까요? 강한 상대를 만나야 될까요? 좀 약한 상대. 예, 그렇죠. 그 말은, 100번 싸워서 99승 했다면 이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라고요?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상대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그 사람이 강하다라는 관점에서는 또 환호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약한 상대만 공략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 속에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치료율이 높다는 것에 젊을 때는 혈기왕성할 때는 목을 매지만은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다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저는 얘기해요. 안 아픈 게 뭐라고요? 비정상이다. 아프면 죽는다, 산다? 아파야 산다. 아프다는 것은, 통증이 심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빨리 고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면 지금은 어떻다고요? 천천히, 서서히 그냥 병과 함께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친구처럼 지내자고요. 그러니까 투병하지 말고 치병하자 이런 표현처럼 그냥 같이 삶도 죽음도 다 같이 함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이제 환자분들을 진료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대부분 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냥 그렇게 난치병을 고쳤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긴 하지만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쓴 책에도 나오지만 태백에서 다니시던 분인데 세명대 교수를 쓸 때부터 제가 한때는 봉사에 목임해서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이렇게 의료 봉사를 많이 다녔어요. 왜 봉사를 많이 다녔냐면은 그래도 한의원 제천에서 봉사를 하면은 그건 뭐다? 봉사가 아니다. 영업의 일환이다. 남창기 한의원을 PR하기 위한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옹졸하게. 그러니까 저하고 상관이 없는 어디로 가서 봉사해야 됩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소록도로 가든 해남을 가든 거기를 가든가 아니면 몽골이라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이런 먼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파는 게 봉사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저희 한의원에 있는 스태프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제 봉사를 다니고 했었는데 그때 태백에서 오시던 그 보호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남창기 원장님, 교수님 봉사도 좋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좋겠지만은 우리가 태백에서 여기까지 오는 우리는 어떡하라고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원장님 보고 싶어서 오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라는 말에 제가 해모로 한 대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남들한테 적선한답시고 좋은 일 하면서 정작 뭐라고요? 처자식은 돌보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그런 의미 속에서는 봉사가 영업이고 영업이 봉사다. 그 말은 한의사라는 관점에서는 내 진료 현장에서 남창기 한의원에서 열심히 환자분들을 섬기면서 진료하는 것이 봉사지. 어디 가가지고 명함 내밀면서 봉사하는 게 봉사가 아니다. 내 삶이 영업과 봉사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깨우침을 일깨움을 주신 그분이 저는 제 평생에서 잊지 못한 그런 분이죠. 저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 한의학이라는 게 음양오행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일이 놀이고 놀이가 일이다. 젊을 때는 교수를 쓸 때는 시간도 많고 또 저는 하나에 빠지면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골프에도 미쳐서 골프에도 열심히 하기도 했었지만은 뭐든지 지나치면은 과함은
부족하면 못하다는 부분들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는 건강하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규칙적인 식생활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 인체파동 원리가 말하는 거는 역설이에요.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결국 나이를 들어가면은 규칙적으로 잠을 자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배가 고프면은 밥 먹고 갈증이 나면은 마시고 낮에 졸리면은 이 시간에 졸리면 뭐 하고요? 낮잠 자고 낮잠을 자면 밤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밤에 잠이 안 오면 뭐 해야 돼요? 왜 밤에 잠이 안 오냐고 막 이렇게 수면제 먹을 게 아니라 뭐 면벽 수도를 하든 명상을 하든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필사를 하든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라. 밤을 낮처럼 생활해라. 낮을 밤처럼 지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는 저는 전에는 야 내가 먼저 환자보다 먼저 죽으면은 환자를 많이 보면 솔직히 요절하거든요. 환자의 길을 뺏기니까 또 다르게 한의사라는 관점은 환자의 아픔을 받아내는 액바지예요. 표현이. 그런 의미 속에서는 건강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저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관점으로 말 그대로 제가 꿈이 뭐 벽에 똥칠할 때까지 침 놓다가 가겠습니다. 그럼 침 놓다가 나중에 손 떨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을 놓으면 듣기라고 그래요. 전침이라고 그래서 침을 이렇게 자극을 주기도 하는데 아니 내 손이 떨리는 이 내 손이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듣기를 시키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뭐 결국은 환자와의 그런 대화, 진료를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자다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듯이 저는 자다가 죽던가 아니면 진료 현장에서 그렇게 진료하다가 심장마비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미안하죠. 저는 오로지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만 해왔으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로부터는 좀 아픔이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안 보였는데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노력하고 살갑게 좀 챙겨가는 그런 남편으로 또는 아버지로 살 것을 설사 그게 실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짐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